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게 되면 우리는 골든크로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하고 또는 단기선이 장기선을 꺾이게 되면 우리는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도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활용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패턴만 보고 정말로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21선이 61선을 뚫고 올라왔어. 매수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뚫고 올라온 것을 보고 매수를 했다면 이 어딘가에서 매수를 했겠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201선이니까 지지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뚫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 주는 것 같더니 또다시 뚫렸습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 또는 리스크를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미 손절이 나갔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차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평선은요,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심리의 흔적이에요. 사람들이 지난 며칠간 어디서 어떤 가격에서 희망을 품었었고 어디서 두려움에 던졌는지를 보여주는 감정의 궤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마치 예언의 선이다 라는 식으로 맹신하면 우리는 시장의 심리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평선은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도 실제로 수익 내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는 전문가들과 항상 같은 지표를 보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평선 상식들이 왜 잘못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로 돈을 버는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이평선을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을 단순한 신호 또는 기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 패턴을 읽는 도구로 쓰는 방법,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단계 체크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평선은 더 이상 불안한 매매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보는 눈을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평선 상식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년 1월 29일 날 기사네요. 트레이딩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14가지 지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평선, 무빙 에브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보다 보면 이제 EMA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RSI도 나오고 있고 피보나치가 있고 한 번씩은 들어봤던 이런 지표들인데 그 중에서 무빙 에브리지, 이동평균선이 가장 첫 번째에 있더라 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탑 트레이더들, 기관 투자자들은요, 이평선을 좀 참고용으로는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신뢰를 하면서 메인 전략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미들이요, 더 이 이평선에 의존을 하고 이 이평선을 통한 패턴을 역이용해서 그들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이평선이 인기가 있을까?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단순해서예요. 전 세계 모든 개미들이 이렇게 22평선이 돌파를 하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겠다. 너무나 이 단순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반대로 무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이평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평선이 정확히 뭘까요? 맞아요. 이평선이라는 건요, N일 동안의 이제 가격의 평균값이에요. 즉 평균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평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캔들 20개의 가격에 대한 평균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일봉에서 2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12시간 봉이나 4시간 봉에서 보게 되면은 4시간 봉이니까 4 곱하기 20 하면은 80시간 동안의 이 가격의 평균을 얘기하는 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시간 봉에서의 22평선과 일봉상에서 22평선의 가격은 달라지겠죠. 이것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평선을 미래를 예측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평선은 지난 과거의 며칠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말한 거죠. 즉 과거를 보는 후행 지표입니다. 22평선 같은 경우에는 20일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에 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평선을 근거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자동차 백미러를 보고 앞길을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두 번째 착각은 바로 골든크로스는 매수 신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발레를 이 차트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골든크로스가 났지만 가격이 떨어졌어요. 여기서도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또 떨어졌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큰 폭
대폭으로 상승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왔지만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4번 정도의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번만 가격이 상승을 했고 나머지 3번은 오히려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착각은 바로 이동평균선에서는 반등을 해준다라는 상식이에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조건이 붙지 않으면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해주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에서 맞고 반등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동평균선을 맞고 반등을 해줬다고 보기 어렵겠죠. 이미 여기 부분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청산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을 맞으면 반등한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기는 일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진짜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이평선을 이렇게 활용하더라고요. 그들이 이평선을 활용한 핵심 방법은 이평선을 통해서 추세를 먼저 확인한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정말 근시안적으로 바라봅니다. 당장 내가 매수한 코인이요 1% 오르면 환호를 하고요, 0.5% 내려오면은 빅숏이다 이러면서 말 그대로 진짜 주접을 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이동평균선 정의부터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 이동평균선이 뭐라고요? 지난 N개의 캔들의 평균값이에요. 과거의 데이터긴 하지만 그 평균값이 점차 올라오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승 추세가 터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죠. 반대로 이평선이 점차 내려오고 있으면 하락 추세가 터지고 있구나라는 시장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에도 한 가지 구간이 더 있죠. 바로 평균값이 들쭉날쭉한 구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간이죠. 평균값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21평선, 61평선 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바로 횡보의 구간입니다. 횡보의 구간은 어떤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먹을 게 많이 없다. 추세가 터지지 않으니까요. 시장에 노이즈가 많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평균값이 꾸준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일 이평선보다는 60일 이평선이, 그리고 60일 이평선보다는 120일, 120일보다는 200일 이평선 등이 더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오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이평선을 활용하는 게 전부냐라는 식으로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아니죠. 저 역시도 이평선을 꽤나 유용하게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된 3단계 체크리스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이 우선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이평선 실패 사례가 바로 이거를 보지 못해서 생기거든요. 자, 이평선이라는 거는 N개의 캔들의 평균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 상승한다는 것은 지난 N일 동안 쭉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200일 동안의 평균값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노이즈가 존재하지만 어때요? 꾸준하게 200일 동안의 상승이 이어왔다. 즉 꾸준한 상승 추세를 가져왔다라는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냐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은 시간 프레임의 이평선을 보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120일 이평선이고요. 12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추세가 터지는 곳, 그리고 노이즈가 있는 곳, 또다시 추세가 터지는 곳 등이 계속 보이겠죠. 그리고 이 시간을 더 짧게 들어가게 되면은 6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들쭉날쭉한 구간, 즉 횡보의 구간에서는 어떻게 한다?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먼저 분위기를 파악을 해 놓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평균값이 상승장일 때 또는 하락장일 때 명확한 추세가 터졌을 때 이평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평균값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횡보장일 때는 이평선을 활용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큰 시간 프레임에서부터 작은 시간 프레임으로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체크를 해 나가는 겁니다. 큰 시간 프레임에서의 이평선이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의 이평선보다 강력합니다. 비트코인 일봉이죠. 일봉에서 보는 이런 이평선이 당연히 1시간에서 보는 이평선보다 더 강할 거예요. 이렇게 1시간 봉에서는 이평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횡보 구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크게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냥 노이즈였지만 일봉에서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이평선이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1시간 봉에서 이거 이평선이 지금 이탈했네, 이렇게 이탈을 해버렸네 라면서 바로 하락 추세로 인지하는 것은 많이 위험하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바로 다오 이론의 기본 원칙 때문입니다. 주추세는요, 부추세보다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요, 이런 단기적으로 하락이나 횡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끌리게 되었지만 결국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 전에는 반드시 1봉, 4시간봉, 1시간봉 순서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봉에서는 이평선이 꺾이지 않았는데 더 낮은 시간 프레임에서 보게 되면은 이평선이 꺾여 있겠죠. 이렇게 꺾이게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이 이동평균선에서의 이제 프레임을 이용해서 저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근 시간 프레임에서 횡보장으로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이평선을 활용하기가 많이 어렵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들이 무조건 롱이다, 빅숏이다 이렇게 호들갑 떠면서 말하는 거는 최대한 흘려 들으시는 게 좋아요. 행동경제학에는요, 군중신뢰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데니얼 커너먼이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강조한 내용인데요. 내가 기준이 없으면 다른 사람 행동을 따라가면 적어도 틀리진 않겠지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맹수를 보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뛰면 일단 나도 뛰어야 돼요. 그렇게 뛰고 보면은 일단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는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투자 시장은 달라요. 제로섬 게임이고요. 상위 5% 사람들이 나머지 95%의 돈을 독점하는 구간입니다. 95%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대다수의 투자자가 동시에 같은 결정을 내릴 때 그 지점이 보통 고점이나 저점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이 되곤 합니다. 특히나 텔레그램, 카톡방, 트위터 이런 동에서 이평선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마지막 중요한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일단 1, 2단계가 먼저 조건이 충족이 된 후에 이 3단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접촉 후의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평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평선이 닿으면 다시 반등을 준다. 이 방법으로 이제 이평선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평선이 이렇게 터치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꼭지점, 이 극점을 노리기보다는 몇 분간 혹은 몇 시간 정도는 꼭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때문인데요. 현재 거래량의 약 60%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서는요, 이평선 터치 후에 몇 분 안에 이제 판단을 내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2025년 2월 28일 무빙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큰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시장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이평선들은 여전히 상승을 깨고 있진 않았어요. 특히나 120일이나 60일은 깼다 하더라도 200일 이평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이평선은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지켜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극점을 잡으려고 했었다면은 아마 손절이 나가거나 약간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좀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꼬리를 달고 엄청나게 크게 흔히 말해서 말아 올렸습니다. 하루 안에 즉시 강하게 반등을 했다면 이런 무빙은 의미 있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때 극점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강하게 꼬리를 말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그 이후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었죠? 일봉상 봤을 때 반대로 머뭇머뭇거리면서 완벽하게 뚫려버렸죠. 이날도 분명히 이평선이 뚫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몸통의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통을 보여주고 그대로 V자 반등으로 나와줬죠. 하지만 2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V자 반등을 결국은 못 만들어줬고 아마 이평선에서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강하게 내려 꽂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평선 근처를 그냥 지켜줄랑 말랑 하면서 애매하게 구는 스탠스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기관들이 개미 투자자들을 흔들려고 하는 가짜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이평선 상식들을 어설프게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평선은 사실 몰라도 수익을 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애매하게 어설프게 알면서 이평선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완벽하게 알고 있고 이걸 남들에게 설명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는 시장으로부터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동평균선은요, 그냥 단서일 뿐이고 진짜 관건은 그 단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론만으로는 여러분의 매매가 적립되지는 않아요. 이평선 터치 후에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를 이렇게 한두 캔들 안에 확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된 훈련과 반복 경험이 필요하겠죠. 실력은 이론보다 실전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경험을 쌓다 보면은 차트 보는 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시장을 대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혹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많은 트레이더 분들을 위해서 30일 무료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알고 있는 지식들 최대한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고 매일 미션을 드리면서 배운 내용들을 강제로 복습시켜 드려서 체화시키는 습관을 길려드리는 챌린지거든요.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차트에서 반복해서 적용하다 보면은 이평선이 말하는 시장의 패턴이 여러분들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는 데만 30일이 걸리는 거예요. 자, 30일 교육이 끝나면 수료자에 한해 매주 3회씩 라이브도 하고 라이브에서 배운 내용 복습도 하고 심화 개념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제 견해를 담은 브리핑과 실제로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포지션 공유도 모두 드리고 있어요. 자, 챌린지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200명이 넘는 분들이 30일 챌린지에 함께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